어렵게 느껴지는 보험을 알기 쉽게 풀어주는 유쾌한 보험 정보쇼. 은퇴퇴직연금 전문가 최연진, 종합보험 전문가 박준영, 자산관리 전문가 우정숙, 재무설계 전문가 조민형, 다른보험 지킴이 사총사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똑똑한 보험 주치, 톡톡 보험 설계 박민설입니다. 여러분, 지난해 문을 연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용자 수가 많아서 사용이 원활하지 않을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럴 때를 위해서 저희가 꿀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지급 계좌 사전 등록 시스템인데요. 내 계좌를 미리 사전 등록을 해두면요, 이 보험금을 받을 일이 생겼을 때 보험사에서 자동으로 이 계좌로 보험금을 넣어준다고 합니다. 더 많은 보험사에서 앞으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이 부분도 꼭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톡톡 보험 설계 오늘 함께 하실 텐데요.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아래에 나가는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전문가들이 24시간 꼼꼼하고 상세하게 상담을 해드립니다.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도 저희 함께 받고 있습니다. 평소 궁금하셨던 사항이나 보험증권 보내주시면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크 주제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번 주 주제, 천기누설 보험 3% 이상 질병 후유장애 특약. 네, 아니 천기누설 보험이라고 하니까 정말 얼마나 좋길래 이 정도 별명이 붙었나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특약인가요? 네, 가성비 절대 갑이라고 이야기 드렸던 3% 이상 질병 후유장애 특약입니다. 3% 이상 질병 후유장애 특약은 사실 실손보험보다도 훨씬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꽁꽁 숨겨놓고 싶어하는 특약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은 이것을 천기누설 보험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사실 이 소비자에겐 좋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3% 이상 질병 후유장애 특약입니다. 저희가 잠깐씩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때마다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도 그때 이야기 들으면서 이거 가입해야겠다라는 생각했었거든요. 네, 사실 예전에는 이 3% 이상 질병 후유장애 특약에 대해서 그닥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일반적으로 암 진단비에 비해서 보험료 훨씬 더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비자분들에게 권해드릴 때 필수 아이템으로 이렇게 꼭 권해드리는 그런 특약은 아니었었거든요. 네. 네. 하지만 저희도 늘 이 보험 상품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분석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 결과 그러다 보니까 이 3% 이상 질병 후유장애 특약이요, 치매보험보다 훨씬 더 좋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치매보험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치매보험보다 좋은 특약이라고 하니까 솔깃합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이 보험, 질병 후유장애 특약인데 이게 치매보험보다 좋다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네,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르신들이 암보험 다음으로 좋아하시는 보험이 바로 이 치매보험입니다. 왜냐면 주변 분들을 보면은 치매 걸리시는 분들이 이제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하다 보면은 이런 걱정들이 들어오죠. 만약에 내가 치매를 걸리면 내 자식들에게 경제적으로 또 손을 벌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치매보험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많이 가입을 하시는데 이 치매보험의 가격이 저렴하지가 않아요.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20만 원짜리까지 열심히 납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보험료가 비싼 만큼 혜택을 제대로 받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치매보험의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꼭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치매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증 치매 진단 시에 가입 금액이 1,000만 원 내지 2천만 원을 이제 받는 것이라 보시면 되는데, 치매 진단은 우리가 치매 임상 평가 척도라 해서 CDR 점수를 매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치매보험은 CDR 점수가 3점 이상, 즉 중증 치매 상태일 때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인지장애 점수가 19점 이하, 즉 일상적인 생활에 있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라고 한다면 혼자 생활하기 힘든 상태가 되어야만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장을 받기 매우 까다롭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치매는 이제 초진 기록이 있어서 CDR 2점 이하의 경증 치매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받기가 까다롭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진단비 같은 경우에도 최초 1회 한으로 이제 지급을 하기 때문에 한 번만 받게 되면은 보장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라는 부분은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CDR 척도 CDR 2점인 경우가 좀 많은데 보험회사에서 치매 진단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3점이라는 얘기시네요. 그렇다면 치매 보험과 다르게 이 3% 이상 질병 후유장애 특약에서는 지급 기준이 좀 다른가요? 물론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네. 예, 질병 후유장애 특약에서는요, 중증 치매가 아니라 경증 치매 일 때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CDR 척도 점수 매기는 거는요, 보험회사에서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점수를 매겨줘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CDR 2점을 받게 되면은 이거는 경증 치매인데, 질병 후유장애 특약에서는 이 치매를 뇌의 영구적인 그 손상으로 보기 때문에 CDR 2점에도 장애 40%를 인정을 해요. 그렇다면 본인이 질병 후유장애 특약을 3천만 원을 가입을 하신 분이라면은 3천만 원의 40%인 1,2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거는요, 한번 보상을 받고 나면은 뭐 더 이상 특약을 못 쓴다거나 보험이 사라진다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이 특약은요, 사라지지가 않아요. 아, 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 신체에서 발병이 될 수 있는 질병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 질병들에 대해서 각각 3천만 원의 한도로 보장을 반복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예, 제가 또 하나 덧붙여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암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질병들은 열심히 치료를 받고 수술도 받고 뭐 재활치료하면은 완치가 되는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치매는 완치가 없죠. 한번 발병하면 사실 그 이후의 치료들은 치매의 진행을 더디게 할 뿐이지 완치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경증 치매로 CDR 척도 2점을 진단을 받고 40% 후유장애를 인정받아서 질병 후유장애 특약으로 40% 보상금을 받았다 한 다음에, 만약에 중증 치매로 60% 후유장애를 또 진단을 받는다면 그 차액인 20%를 추가로 더 지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600만 원 정도를 또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치매보험보다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경증 치매일 때 보험금 받을 수 있고 또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은데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치매보험보다 좋다는 거, 설마 이 뭐 한 가지 때문에 이 3% 이상 질병 후유장애 특약을 추천한다 하시는 건 아닐 거고, 보상받을 수 있는 다른 질병들이 아무래도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좀 많겠죠? 네, 맞습니다. 요즘 많은 소비자들이 이 질병 후유장애 특약을 인공관절 특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 네, 별명이 많네요. 네, 나이가 들면 무릎에 뼈 사이에 그 관절이 점점 닳아서 부딪혀서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염증이 생겼을 때 어머니들이 보통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 아야 하시는 경우 많고, 맞아요. 뭐 걷기가 힘들거나 아니면 뭐 일상생활이 조금 불편하신 경우가 많은데, 이때 그 관절을 대신해서 인공관절 치환 수술이라는 걸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인공관절 치환 수술 같은 경우는 기존의 연골을 대체하는 인공관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바로 영구적인 손상으로 인정이 되어서 바로 30%의 확정 판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 참 맞아요. 요즘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 두 쪽 다 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은 오른쪽, 왼쪽 따로 각각 보상이 되나요? 예, 당연히 다리는 오른쪽, 왼쪽 두 쪽이 있기 때문에 각각 다른 부위로 인정이 되어서 두 쪽 다 시술을 하시게 되면 오른쪽 30%, 왼쪽 30%에서 두 쪽 하셔서 60%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인공관절 치환 수술 같은 경우에는 무릎만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고관절도 상당히 많이 이제 수술을 받습니다. 특히나 이제 발목과 어깨 쪽에 많이 받는데, 발목도 왼쪽 발목, 오른쪽 발목, 어깨도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별도로 30%씩 가입 금액의 30%를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손해보험사의 인공관절 치환 수술비 특약을 이제 가입하신 분들이라 한다면은 100만 원에 대한 가입 금액을 받고, 그리고 그거가 별도로 질병 후유장애 특약에서도 가입 금액의 30%를 각각 수령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암 수술을 했을 경우에도 또 이 질병 후유장애 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위암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위암의 암세포가 위쪽과 아래쪽에 생기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아래쪽에 생긴다면은 아래쪽에 암이 발병된 부분만 사실 도려내면 돼요. 그걸 이제 아전절제술이라고 하는데 근데 암이 초기라고 하더라도 위쪽에 발병이 되면은 위의 대부분을 도려내야 되는 위전절제술을 시행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위전절제술을 시행을 하게 되면 질병 후유장의 50%를 인정을 받거든요. 그러면 질병 후유장의 3% 이상 특약을 3천만 원을 가입을 하셨다고 하면은 50%인 1,500만 원을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뭐 암 진단비, 암 수술비, 암 입원비 등 기타 특약과는 별도로 질병 후유장의 특약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위암 초기인데 근데 이 전체를 다 잘라내는 전절제술을 하는 경우가 좀 많나요? 네, 요즘에는 국가에서 암 검진을 2년마다 의무적으로 하라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1년마다 회사에서 건강 검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암에 대해서 조기 발견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맞아요. 네.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요. 위암 연기였는데 일기도 아닌 연기 정말 초기네요. 네, 그런데도 위전절제술을 시행을 하셨어요. 네. 왜냐하면 혹시나 나중에 전이라든지 재발이 될까 봐 그게 겁나서 처음부터 위전절제술을 시행을 하셨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한 보름 정도 입원을 하시고 퇴원을 하셨는데 이분은 아주 연기였기 때문에 항암 치료도 안 하셨거든요. 네, 지금 수술하신 지 한 6년 정도 경과가 됐는데요. 지금 너무 건강하시고요. 저랑 산에 가면요. 저보다 산을 더 잘 타세요. 최현희 전문가님도 이 검진을 한번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산을 못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도 일단 다행입니다. 네. 이렇게 질병 후유장애 특약은요, 위암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의 암에 대해서 장기 적출을 했다든지 했을 경우에 약관에 정해져 있는 장애 지급률에 따라서 다 중복적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중복 보장이 가능하군요. 네.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이라든지 자궁암, 난소암과 같이 이제 생식암의 발병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자궁암으로 자궁 적출을 한 경우에는 질병 후유장애 특약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지 않나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네. 이제 자궁 적출에 대해서는 질병 후유장애 특약의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난소암으로 난소를 적출했을 경우에 있어서도 한쪽만 적출했다라고 한다면은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난소는 한쪽만 있다 하더라도 호르몬 분비와 임신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난소 같은 경우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절제해야만 50% 장애 지급률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질병 후유장애 특약에서 이제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바로 이 척추 질환인데 사람은 직립보행을 하죠. 계속 서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척추가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눌리는데 그렇게 되면은 척추와 척추 사이에 디스크가 있죠. 그 디스크가 계속 압력을 견디다 못해 터지게 되는데 그것들을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디스크 발병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현대에는 의학이 많이 발달을 해서 당일 시술이나 수술만으로도 당일 퇴원해서 일상생활에 복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술과 물리치료를 한 이후에도 6개월이 경과한 뒤에 내 몸에 뭔가 후유증이 있다. 손발이 찌릿찌릿 저리거나 이런 후유증이 있다라고 판명이 되었을 때는 이것 또한 질병 후유장애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3% 이상 질병 후유장애로 이 척추 질환, 특히 추간판 관련 질환들 보상이 가능하다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몇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좀 궁금하네요. 네, 이 추간판 같은 경우에 수술이나 시술을 하고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약간의 장애인 10%에서 심한 장애인 20%까지 이제 확정 진단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3% 이상 질병 후유장애 특약을 3천만 원을 가입하셨다고 하면은 10%인 300만 원에서 20%인 6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인공관절 수술 그리고 위전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 6개월 경과 후라는 단서가 안 붙은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 추간판의 경우에는 6개월 경과라는 조건이 또 따로 붙는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질병 후유장애라는 게 치료 후, 수술이나 시술 후에 6개월 이상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장애 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애 진단이라는 걸 내려주거든요. 사실 디스크 같은 경우는 수술 후에도 재활 치료를 잘 받다 보면 일상생활에 아무 지장 없이 생활을 하실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6개월이라는 조금 긴 시간을 두고 장애 판정을 내리는데요.
허리 같은 경우는 일반 병원에서는 진단이 어렵고 대학병원을 꼭 방문하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셔야 하고요. 이 과정이 사실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는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전문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진행하시는 편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추간판 탈출 같은 경우에는 뭐 질병이든 상해든 워낙 이제 보험금 청구가 많기 때문에 장애 보험금 청구가 이제 접수가 되면은 보험사 당사에 소속되어 있는 손해사정사들이 따로 조사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손해사정사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조금만 지급하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장애 진단을 받을 때 있어서도 이제 병원에서 따로 비용이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질병 후유장애 특약을 보상받아야지라고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진짜 해당 사항에 있는 분들만 해서 이제 진행을 해서 정당한 보험금을 받아가시기를 조금 이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뭐 천기누설보험이라고 하는 3% 이상 질병 후유장애 특약 이야기 해보고 있습니다. 받기 어려운 특약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흔히 뭐 암 진단비라든지 뇌졸중 진단비, 뭐 치매 진단비 이렇게 건별로 따로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보장의 폭이 좀 넓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궁금한 게 이제 그렇다면 보험료가 좀 당연히 비싸지 않을까 하는 걱정일 텐데 보험료가 어느 정도인가요? 뭐 보통 여자들 40대의 여자분들이 이 특약을 가입을 하게 되면은 뭐 만기에 따라서 이제 보험료가 좀 다르긴 한데요. 80세 만기로 설정을 했을 때 보험료가 한 10,000원 정도 해요. 그러면 90세 만기로 하게 되면 보험료가 한 4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100세 만기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보험료가 10만 원이 훌쩍 넘어요. 이 80세 만기와 100세 만기를 했을 때 10,000원에서 10만 원 거의 10배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80세와 100세 중간 어디쯤으로 몇 세 정도로 하는 게 좀 적절할까요? 네, 지금 현재 평균 수명을 보면요. 남자는 76세, 여자는 84세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 이 장애는요, 일단 수술을 하셔야 돼요.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근데 80이 넘으면 아무래도 수술을 받는 거에 조금 힘이 든 경우가 있거든요. 수술보다 걱정을 해야 되는 게, 뭐 수술 후에 오는 합병증이라든지 수술 후 후유증을 걱정을 하셔야 돼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말했었던 질병 후유장애 특약에서 말하는 그 후유증과는 조금 다른 의미인데, 위암, 암 수술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암으로 뭐 수술을 하는 거는 요즘 의학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수술 후에 혈관을 떠다니는 혈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혈관벽에 붙어버려서 막히게 되면은 더 위험이 더 발생하게 되는데, 나이가 80세가 넘으신 분들은 혈관벽이 좁고 약해져 있기 때문에 암 수술을 했는데 암이 아니라 혈관 질환으로 사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80세가 넘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수술을 진행을 하실 때 신중하게 생각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80세나 90세 정도 이렇게 설정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요거는 이제 좀 여력이 되시는 대로 최대한 길게 하되 좀 합리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현진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네. 성인들이 질병 후유장애를 90세나 100세로 가입하시려면 너무 비싸요. 근데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가성비를 따져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인이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80세 만기로 합리적인 보험료를 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아이들 있죠. 20세 미만 우리 자녀분들의 경우에는 90세 만기로 가입을 하더라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그리고 기대 수명이 지금 세대들보다 훨씬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20세 이하인 자녀분들께는 90세 만기로 이 특약을 좀 가입을 권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이렇게 특약 하나만 놓고 보면은 성인들이 가입할 때 사실 보험료가 뭐 만만치는 않네요. 네. 네, 조금 비싸긴 하죠. 네. 조금 많이 비싸기도 한 편인데 사실 3% 이상 질병 후유장애 특약은 성인이 가입되는 회사가 지금 생명보험사는 없고 손해보험사에도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한 3-4곳 정도가 있는데요. 이곳을 선택하셔서 가입하실 수도 있지만 보험료에 부담이 되신다 하면 일부 손해보험사의 경우에는 30% 이상 질병 후유장애 특약이라는 것도 나와 있어요. 당연히 3%랑 30%이기 때문에 30%가 보험료의 부담이 훨씬 더 작기 때문에 요거를 선택하셔도 좋으실 것 같은데 30%는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꼭 갱신형 특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너무 보험료 걱정 때문에 선택하시기보다는 50세 이후의 장년층들이 선택을 하셔서
뭐 보험료 부담도 줄이고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편이 좋지 않으실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네네. 제 생각에 좋은 건 무엇보다도 3% 이상 질병 후유장애 특약이 있을 때 꼭 3%를 가입하셔서 보장 범위를 넓게 가지고 가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들이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추천드리는 만큼 꼭 한번 고려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3% 이상 질병 후유장애 특약 새로 가입을 좀 할까 생각하시는 분들 이 부분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곧 있으면 이제 2018년 4월부터 이 질병 후유장애에 대한 약관이 조금 변경된다고 합니다. 맞나요? 2005년 4월 개정 이후에 이제 13년 만에 개정 공개된 수정안이 수정 이후에 2017년 지금 12월 27일 날 발표가 되었습니다. 다시 의견을 반영해서 2018년 4월 이제 계약분부터는 이 장애 분류표 개정안을 이제 반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특별한 뭐 이슈가 없는 한 2017년 12월 27일 날 이제 개정된 부분이 그대로 쭉 갈 확률이 높습니다. 아, 그럼 4월 이후에 이제 이 특약 가입하시는 분들은 네. 다른 이제 개정된 그렇습니다. 약관에 네. 맞게 가입을 하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럴 확률이 이제 높다는 얘기고 아직 100% 확정은 아닌 상태고요. 네. 요즘 기사를 보면은 이제 여러 보험사에서 이 3% 이상 질병 후유장애 특약에 대한 절판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골자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보장이 개정 이후에 작아지니까 미리미리 빨리 가입해라. 이런 주장이 있고요. 또 한 곳은 이 특약 자체가 이제 모든 보험사에 사라지니까 얼른 가입해라. 이 두 가지 골자가 있는데 두 가지 다 말하고 싶은 내용은 같죠. 빨리 가입해라입니다. 네. 네. 뭐 보험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절판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과연 이 주장의 신빙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정 전후에 어떠한 부분이 유리해지고 어떠한 부분이 불리해지는지를 또 명확히 저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개정이 될 것 같다. 그럴 확률이 높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2018년 4월부터 유병력자의 실손보험 가입부터 또 몇 가지 사항들이 바뀌게 되고요. 방금 말씀드린 질병후유장애 특약 역시 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약관이 어떻게 바뀌는지 지금부터 좀 살펴보죠. 한마디로 약관의 내용이 좀 더 명확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약관의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굉장히 불분명했던 이 약관의 내용들로 인해서 이제 뭐 민원도 많았고 소송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데 사실은 약관의 해석 원칙에 있어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는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관을 작성한 이 보험사가 약관의 내용이 좀 불분명했을 때 보험사에게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원칙이 있는데 지금 오히려 이제 명확하게 규정된 약관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라는 측면, 반대로 지금 약관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약관이 좀 애매했을 때는 오히려 소비자에게 유리한 측면들이 있었는데 네. 이제 약관들이 좀 명확해지면서 네. 오히려 이제 비교하자면 소비자들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개정 전후의 사례를 좀 들어주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그렇죠. 질병 후유장애 이제 장애 분류표의 이제 개정 전후를 이제 몇 가지 사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보장을 받고자 하는 게 이제 인공관절에 대한 부분인데 현행은 인공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하게 되었을 때 이제 30% 장애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새롭게 개정되는 사항은 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입게 되었을 때 20% 장애로 이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즉 수치로 보더라도 30% 장애에서 20% 장애로 10% 정도 줄어든 이제 방향으로 바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개정 이유가 오히려 불리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인공관절의 경우에는 조금 그렇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디스크 후유장애 쪽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현행 약관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더 명시가 되지 않았는데 개정 후 예상안을 보면은 이제 수술이나 시술을 동반한 어떤 조치 이후에 6개월 지난 뒤에 보겠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 버리니까 현행 기준에서는 특별히 수술이나 시술을 하지 않아도 장애 진단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네. 이 개정 이후에는 꼭 수술이나 시술을 동반한 조건이 붙기 때문에 개정 이후가 또 소비자에게 아무래도 좀 불리한 측면이 되겠죠. 아, 그러네요. 네. 네.
꼭 불리한 것만 있는 것 아니고요. 개정된 게 좋은 점이 어떤 거냐면 네. 흉복부 장기장애, 그러니까 가슴이나 이제 우리 오장육부라고 네네. 표현을 하죠. 오장육부의 장애에 대해서는 심장을 이식을 한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75%를 인정을 했었는데 네. 개정된 거는 100%를 인정을 합니다. 심장 이식의 경우. 예, 심장. 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콩팥이라고 얘기하죠. 네. 신장. 예, 신장 질환에서 보면은 그전에는 혈액투석에 대해서만 보장을 이제 장애를 인정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장기 이식, 신장을 이제 콩팥 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식을 위해서 복막 투석을 하는 경우에도 75% 장애를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조민영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전절제술 를 했을 때만 장애율 50%를 인정을 받았었던 거를 이제는 부분 절제를 했을 경우에도 30% 장애를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는 없었던 거 인공 박동기 삽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공 요도 관략근을 설치를 하는 경우에도 30%의 장애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네, 유리해진 점도 있고 또 불리해진 점도 나머지 조금 더 있으면 이야기를 좀 끝까지 들어보죠. 네,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비장절제를 했을 경우에는 현행은 20%의 희유장애가 인정이 되지만 개정안에서는 아예 삭제가 되었고요. 아, 네. 남성의 경우에는 음경의 절반 결손이라든지 여자의 경우에는 성생활이 불능한 질구 협착의 경우에도 현행에서는 20%의 질병 희유장애로 인정되었다면 개정 이후에는 15%로 보장이 조금 축소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신경 정신 행동 장애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 치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개정된 부분을 살펴보면은 네. 현행은 장애 분류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었습니다만은 지금 개정된 부분은 임상적인 증상 및 그다음에 내영상 검사를 기초로 진단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18개월 이상 치료 후에 평가한다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물론 치매라는 질병 자체가 앞으로 시간이 가더라도 크게 나아지지 않고 나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18개월 이상 치료 후에 평가한다는 부분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는 몰라도 네. 치매는 굉장히 수많은 원인으로 발병을 하는데 그런 원인 중에 뇌의 기질적 변화에 있어서 MRI 등의 어떤 영상으로만 확인되는 것만 보장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아무래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 사유가 다소 많이 축소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18년 4월 기준으로 이 개정이 된다고 하니까요. 그때까지 고민하셨던 분들은 좀 빨리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천기누설 보험이라고 하는 이 3% 이상 질병 후유장애 특약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전문가들의 한 줄 정리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우정숙 전문가님. 저는 지나간 버스에는 손은 들지 말자라고 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그 보험 참 좋았는데 어떤 회사에 여성 보험이 좋았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지금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질병휴유장애 특약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3월이기 때문에 4월이 지나가면 이 똑같은 보장으로 가입하시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전문가들과 꼭 상의하셔서 가입할 수 있을 때 꼭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준영 전문가님. 네, 저는 이제 구관이 명관이다라고 이제 정해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옛날 보험이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좋은 특약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사 손해율 문제 때문에 보장 범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봤을 때 개정 이후보다는 개정 전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확실히 이 특약만큼은 좀 구관이 명관이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민영 전문가님. 예, 좀 더욱더 세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실천에 실패하면 실패를 실천한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임이 살아있는데요. 네, 네, 약간 요즘- 비스랩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예, 요즘 네. 랩을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이런 유용한 보험 정보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은 차라리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1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는 게 낫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실패를 실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왕 저희 톡톡 보험 설계 시청하셨다면 여러분 실천하실 때입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최현진 전문가님의 촌철살인 같은 한 줄 정리도 좀 들어보죠.
저 갑자기 막 노래가 하고 싶은데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이런 노래 있죠. 네네. 예,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나중에 가서 그때 그 특이한 가입할 걸 할 때는 이미 늦었어요. 예, 앞에 우정숙 전문가님께서 지나간 버스에 손 흔들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지금 가입할 수 있을 때 꼭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있을 때 가입해야 되고요. 정말 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는 말은 이 바뀌어버린 보험 약관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세하게 살펴보시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톡톡 보험 설계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가입한 보험 제대로 보상받는 꿀팁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톡톡 보험 보고서 시간인데요. 창희 씨가 또 어떤 보고서를 작성했을지 지금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냉철한 분석과 알기 쉬운 해설로 여러분의 보험을 꼼꼼히 분석해드립니다. 톡톡 보험 보고서. 아이고, 오늘 우리 자식들이 온다고 했으니까 곰탕으로 맛있는 집밥 끓여줘야지. 그런데 이때 머리를 스치는 생각? 아이고, 맞다. 오늘 가족 사진 찍자고 했는데. 근데 머리가 왜 이 모양이지? 곰탕은 오래 끓여야 제맛이니까 괜찮겠지? 머리 하러 가야지. 그렇게 나곰여 씨는 외출을 하고 어느덧 2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 시각 골목길을 가던 목격자 씨. 이거 무슨 냄새요? 야, 저 집에 불난 거 아니고? 야, 이거 불났나봐요. 야, 신고해 119에. 여보세요, 119지요. 예, 지금 불난 것 같아요. 지금 보니 검은 게 빨리 와주세요. 여기 쌍봉리. 목격자의 신고로 소방관들이 재빠르게 출동. 다행히 화재는 진압됐는데요. 연기의 원인은 바로 곰탕이었습니다. 나곰녀 씨의 사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근데 만약 나곰녀 씨가 화재 보험에 가입했다면 어땠을까요? 네, 화재보험은 주택과 아파트의 피해를 보장해주는 데다 최근에는 생활 속 위험까지도 보장해주는 통합보험 형태로 발전해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 이거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인데요? 네, 화재나 붕괴로 인한 손해를 실손 보장하고 주택의 복구 비용을 지원하는 기능이 있는 보험도 있고요. 주택을 소유한 가입자라면 임대해준 주택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법률상 배상 책임을 져야 할 때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걸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라고 하는 거죠? 역시 보험 전문 리포트답네요. 나이스!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의 활용 분야는 아주 다양한데요. 애견 인구 1000만 명 시대, 애견 관련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2016년 4월 발생한 김모 씨 사례를 보면 애견과 함께 공원 산책을 하던 중 강아지가 지나가던 행인의 발목을 무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다행히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 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길을 걷다 타인의 휴대폰을 파손시킨 경우, 집에 누수가 생겨 아랫집의 벽지나 가전제품이 훼손됐을 경우, 야구를 하다 자신의 침공에 다른 사람이 다친 경우 등 일상생활 속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서 보상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폭넓게 보장이 되면 이 보험료는 비싸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월 1,000원 내외 보험료로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1,000원 내외라면 정말 저렴한데요. 자, 그럼 혹시 가입할 때 주의점 같은 건 없습니까? 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단독 가입은 불가능하고요. 특약 형태로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손보험이나 운전자 보험, 주택 화재 보험을 가입할 때 특약으로 추가해서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거주지 주소가 같은 가족 중 한 사람만 가입이 되어 있어도 가족 모두가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아내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어도 남편이나 자녀도 보장이 되는 거네요. 주소지가 같은 가족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야, 이거 정말 꿀팁 오브 더 꿀팁이네요. 나이스!
꿀팁 뉴스도 전해졌습니다. 2018년 4월부터 치료 이력이 있거나 만성질환을 가진 소비자도 실손의료보험 가입 가능. 요거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병이 있거나 치료를 받았다면 그동안 보험 가입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도가 바뀌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유병장수 시대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5년 이내에 치료력이 있거나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이라면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이런 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2018년 4월부터는 유병자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됩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은 우선 가입심사 항목을 대폭 축소해 가입의 문턱을 낮췄는데요. 기존의 18개 가입심사 항목을 병력 관련 사항 3개와 직업, 운전 여부, 월소득까지 단 6가지 항목만을 보험사가 심사하도록 했습니다. 병력사항의 경우 기존 5년에서 최근 2년간의 치료 이력만을 심사하는 것으로 기간을 단축했고, 최근 5년 이내에 발병하거나 치료 이력이 있는 중대 질병도 기존 10개에서 암 단 1가지로 축소해 가입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혈압 환자 같은 만성질환 환자들도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 실손보험에서는 투약 여부가 가입심사 항목에 포함되어 경증 만성 질환자들도 사실상 가입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투약은 가입심사 항목과 보장 범위에서 제외돼 경증 만성 질환자들도 실손보험이 가입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왔어 나열함 여사의 시청자 사연입니다. 남편이 고혈압으로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꼬박꼬박 먹고 있는데 이렇게 병원에 정기적으로 다니면 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고혈압 환자가 처방을 목적으로 월 1회 내과에 방문하는 것은 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 항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존에도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종종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를 봤거든요. 자, 이거랑은 차이가 좀 있나요? 네, 그런 걸 노후실손보험이라고 하는데요. 노후실손은 일반 실손 대비 약 20-30% 정도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실손 대비 자기 부담률이 30% 정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일반 실손 대비 보장이 다소 축소된 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출시되는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이 노후실손이나 기존의 실손보험과 이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까?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자기 부담금일 텐데요. 일반 실손보험의 경우 급여의 10%, 선택형의 경우 급여의 20%, 비급여 20%, 노후실손보험의 경우 30만 원을 우선 공제 후에 급여 20%, 비급여 30%를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병력자 실손의 경우 최소 입원 1회당 10만 원, 외래진료 1회당 2만 원이 본인 부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기존 실손보험은 현재 매년 1년마다 갱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유병력자 실손은 어떻습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보험료가 갱신되는 일반 실손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4월에 새롭게 찾아올 유병력자 실손보험까지 따끈따끈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저희는요, 다음 주에 더 알찬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 안방까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톡톡 보험 보고서! 네, 톡톡보험 설계. 이번에는요, 시청자분들의 전화 받아보는 시청자 전화 연결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분은요, 저희에게 먼저 미리 증권을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보험에 한 건 가입하고 계신데, 생명보험사의 퍼펙트 종합보험 2011년 8월 26일에 가입하셨네요. 15년 납 종신 만기고요. 이 보험료는 월 8만 110원 내고 계십니다. 어떤 사연이신지 전화 받아보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톡톡 보험 설계입니다.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제가 지금 그 보험
그게 잘 되어 있는 건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네, 여기 계시는 전문가님들이요. 잘 돼 있는지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자님 궁금하셨던 거요. 저희에게 다 물어보셔도 괜찮으니까요. 많이 물어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보내주신 증권을 저희가 미리 받아서 분석을 했는데 이 보험 한 건 말고 다른 보험은 없으신가요? 네네, 그거면은 다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예전에 설명을 듣고 가입을 한 거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이런 네네. 경우는 예전에 뭐 판매가 많이 되었던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거 하나면 다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사실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저희 시청자 전화하시는 네. 분들이 이거 하나면 다 된다고 해서 가입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보험은 저희가 설명을 많이 드렸던 CI 보험 중에 하나인데요.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이렇게 중대할 때만 사망보험금에 사망보험금 3천만 원에 50%인 1,500만 원이 선지급되는 형태의 보험입니다. 중대한이요? 네, 시청자님 이 중대한 의미는요, 일반적이지 않고 정말 많이 중대한 거,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흔히 우리가 암은 뭐 연기가 됐든 일기가 됐든 말기가 됐든 어쨌든 암이라는 질병은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중대한 질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대한 암이라고 이제 붙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CI 보험에서도 일반 암의 그 범위와 똑같이 중대한 암이라고 하더라도 진단금이 거의 다 받을 수가 있는데요. CI 보험에서 이제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뇌졸중이랑 급성심근경색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을 진단을 받았을 때 진단 이외에도 25% 이상의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 즉 장애라는 게 남아야지 이 보험금을 우리가 주겠다라는 단서 조항이 붙기 때문에 아주 보상이 까다롭다고 보셔야 돼요. 까다롭다는 거는 그러면 보장받기가 좀 어렵다는 건가요?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 지금 이 보험을 어떻게 해야지 좋을까요? 네, 두 가지 대안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의 보험을 유지하시고요. 여기에 보장 범위가 협소한 일반 뇌졸중과 일반 심근경색을 보완하는 방법, 이 안이 있고 이 안을 아예 이 보험을 정리하시고요. 신규로 암, 뇌, 심장 관련된 진단비를 일반적인 범위의 진단비로 준비를 하시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동안 보험료 낸 것도 있고 하니까 지금 보험을 해지하는 건 좀 마음에 걸리는데. 네, 그러시다면은 현재 보험을 유지하시고요. 현재 보험에 실손 특약이 있고 납입한 기간도 7년 정도가 있으니까 지금 보험을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암 진단비가 선 지급 시 1,500만 원이 지급이 되니까 암 진단비만 하더라도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암, 뇌, 심장 관련비는 1년치 연봉 정도로 좀 준비를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렇게 되면 암 진단비를 1,500만 원, 뇌혈관, 심혈관은 각각 3,000만 원 정도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단비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었나요? 그 마음대로 그냥 뭐 이렇게 어떤 건 1,500만 원, 어떤 건 3,000만 원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네, 당연히 이제 보험 소비자가 원하는 것만큼 당연히 그렇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저는 그냥 무조건 정해진 만큼 가입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네,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렇게 원하시는 대로 이제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암 진단비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장 전막내암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장 전막내암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일반암의 가입 금액의 10%인 유사암으로 분류해서 10%만 보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암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 대장전막내암 유사암으로 분류하는 곳에서는 100만 원밖에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 대장전막내암을 일반암으로 분류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시고 준비를 하시기를 추천드리겠고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보다도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든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좀 준비하시기를 추천드리는데 특히나 이제 심장 질환에 있어서 가장 많이 발병하는 협심증을 보장하는 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꼭 준비하시기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분이시니까 여성 수술비 전문 보험과 34대 질병 수술비 특약까지 넣어서 준비를 하신다면 좀 더 보장이 완벽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요, 혹시 보험료를 납입을 하시는데 뭐 조금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시다면은 3% 이상 질병 후유장애 특약을 가입을 하신다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저희가 오늘 하루 종일 얘기했던 거잖아요. 네, 이 특약은요, 현재 손해보험사 중에서도 한 두세 곳밖에 판매가 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경증 치매에서부터 뭐 디스크, 뭐 인공관절 수술, 이런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도 중복 보장이 되는 아주 폭넓은 특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저도 그 톡톡 보험 설계에서 보고 저것도 있으면 좋겠다 했던 특약인데, 이거 리모델링 하면서 이 부분도 꼭 챙겨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 그리고 시청자님 혹시 운전하시나요? 아, 네, 운전해요. 아, 그러면 지금 운전자 보험도 하나 준비하셔서 혹시라도 앞으로 뭐 형사처벌 상황이 생겼을 때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사실 운전자 보험은 금액이 뭐 10,000원에서 20,000원 미만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서 보장을 준비하시는 편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형사처벌이요? 그 운전하는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어요? 네, 대부분 운전을 하다 보면은 내가 의도치 않게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맞아요. 졸음 운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초보 운전인 경우에 운전 미숙으로 앞차를 들이받는 경우에 과실 비율가 0대 100까지 나오기 때문에 내가 민사적으로 배상을 하는 것 이외에 형사처벌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형사비 지원금 이 세 가지 특약을 갖춘 운전자 보험을 10,000원 내외로 가입하시면은 이제 형사처벌에서 나를 좀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겠죠. 그런 거 전혀 몰랐네요. 그냥 자동차 보험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요. 네, 대부분 좀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시고요. 이 보험이란 게 유사시에 나를 지켜주려고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건데 대부분 잘못된 보험이나 혹은 꼭 필요한 보험인데 가입을 안 하셔서 보험이 좀 무용지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셔서 저희가 좀 안타깝습니다. 아, 이거 너무 어렵고 복잡하네요. 따로 좀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건 말만 들어서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네, 사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을 지금 이 순간에 한 번에 이해하시면요. 지금 제 자리 대신 보험 전문가셔도 될 것 같고요. 예, 저희가 그런 부분을 방송 끝나고 연락드려서 제대로 한번 도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네, 계속해서 상담 전화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어서 다음 전화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청자님도 저희에게 증권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미리 확인을 좀 했는데요. 어떤 사연이실지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네, 저희 가족보험이 잘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아, 네, 오늘 가족 대표로 전화를 주셨군요. 네, 꼼꼼히 네. 챙기셔야죠. 혹시 지금 현재 그럼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시나요? 남편이랑 아들이 있는데, 그 남편은 결혼 전에 다 보험을 가입했고요. 저도 예전 보험이 좋다고 해서 하나 가지고 있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아이 거는 인터넷으로 예전에 가입했는데 제가 잘 가입한 건지 이게 잘 맞는 건지 한번 점검해 보고 싶어서요. 네, 3인 가족이시네요. 네, 저희가 꼼꼼하게 한번 점검을 해드리겠고요. 그러면 우선 가입하신 보험을 하나하나 좀 불러줄 수 있으실까요? 우선 아들 보험은요. 내맘 같은 어린이 보험이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 6월에 가입했고 매달 91,100원씩 내고 있고요. 20년 나 100세 만기라고 여기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 건 생활보장 2009년 1월에 가입했고 월 96,690원 내고 20년 나 100세 만기예요. 아, 각각 하나씩 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남편분 보험도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남편은 3개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가족 단위 보험이고요. 2011년도 2월에 가입을 해서 129,820원이고 30년 나 100세 만기고요. 닥터 플러스 보험은 2015년도 9월에 가입했고 월 99,534원 20년 나 100세 만기예요. 하나는 제가 혹시 몰라서 그 사망 보장 한다고 가입했는데 생명의 다드림 보험이고 2015년도 8월에 가입했고요. 월 28,000원씩 내는데 이게 10년갱신형 보험이더라고요.
아, 네. 그리고 시청자니까 남편 그리고 자녀분 나이는 혹시 어떻게 되세요? 저는 33살이고요. 남편은 35살. 아이는 올해 이제 4살이에요. 아, 4살. 그러면 종합적으로 연령까지 감안해서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남편분 보험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남편분은 보험을 총 3개를 가지고 계시고, 전체 월 보험료는 25만 7,354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신 상태고요. 네. 가장 먼저 가입하신 가족 단위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도 제일 비싸고 납입 기간도 좀 30년 납으로 좀 길거든요. 네, 길게 해야 보험료가 좀 저렴해진다고 해서 그렇게 가입을 했어요. 아, 네. 그리고 특약을 좀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니까 상해 입원 2만 원, 상해 중환자실 입원 7만 원, 골절 화상 진단금 각각 20만 원이 있고, 제일 중요한 보장인 암 3천, 고해감 2천, 뇌졸중 2천, 심근경색 2천으로 좀 가장의 보장 금액치고는 좀 다소 좀 약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 보험이 3년 갱신 80세 만기라는 점이 좀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아, 이게 보험이 갱신형 보험인가요? 저는 여러 가지로 보장이 잘 된다고 해서 가입한 건데. 네, 이게 좀 갱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남편분께서 아직 30대이시기 때문에 젊은 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갱신형 보험을 좀 해지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고요. 근데 이 보험에 특약으로 실손하고요, 운전자 특약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을 완전히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부분은 유지하시고 보장을 위한 나머지 갱신형 특약만 부분 삭제를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시청자님, 보통 갱신형 보험료가 저렴하다, 뭐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청자님의 그 남편분의 보험은요, 갱신형 특약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지금 현재 13만 원 정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용을 좀 봤더니, 여기에 보험료에 적립보험료가 거의 7만 8천 원이나 있거든요. 네네. 네, 보험료의 거의 3분의 1을 적립보험료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 아마 계약을 하실 때, 계약 당시에는 나중에 만기 때 냈던 보험료 다 돌려준다라고 설명을 듣고 아마 가입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적립보험료는요, 만기 때 내가 원했었던 그 금액을 다 환급을 받지는 못해요. 그리고 적립금에서 이게 갱신이 되는 보험료가 오를 때마다 그 오른 보험료를 적립금에서 이렇게 빼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만기에 100%를 환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유, 이거는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네요. 뭐 이런 부분들을 네. 종합적으로 이제 살펴볼 때는 이 보험은요, 남편분에게는 조금 맞지 않는 보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이 재미있는 게 보험 이름이 가족 단위 보험이에요. 이런 보험은 저는 좀 생소한데 가족을 위한 보장이 뭐 특별하게 들어있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이름만. 이름만. 네. 보통 보험은 보험을 보장받는 사람이 주체잖아요. 그걸 네. 피보험자라고 네네. 표현을 해요.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보험의 상품 구조가 하나씩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 가족 단위 보험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한 증권 안에 내 배우자와 자녀까지도 피보험자로 올려서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었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피보험자만 가족이고 뭐 가족을 위한 보장이 따로 특약이 뭐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니네요. 네, 보통 생명보험사에서는 이렇게 가족 단위로 이렇게 한 증권에다가 그 모든 계약들을 넣을 때 피보험자 이외에 자녀분들을 종피보험자라는 네. 표현을 써서 이렇게 넣게 되는데, 이 상품은요, 그 종피보험자가 아니라 각각 개개인이 따로 피보험자로 구성이 돼서 보험을 가입을 할 수 있는 상품이었는데, 가입 당시에 남편분께서 총각이었기 때문에 배우자라든지 자녀가 네. 없어서 혼자 단독으로 하셨던 것 같고요. 네. 지금이라도 나와 이제 와이프와 애들을 이제 넣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이거는 중간에 추가로 배서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가성비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남편분이 2015년에 가입하신 보장성 보험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보험의 경우는 20년 납 100세 만기의 보험이고 갱신형 특약은 없는 상태라서 뭐 앞전에 다른 가족 보험에 비해서는 가입을 잘 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또 다행이네요. 일단 가입을 뭐 잘 하신 게 하나 있다고 하니까. 네네. 그리고
그 보장 내역을 제가 하나하나 보니까 질병 입원비 2만 원, 뭐 암진단금 3천, 고해감 2천, 뇌졸중 2천, 급성심근경색 2천으로 뭐 보장 금액이 조금 작긴 하지만 기본적인 진단금이 비갱신형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21대 질병 수술비 100만 원과 남성 특정 질환 담보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지금 이 보험은 유지를 잘 하셔서 나중에 보장을 받으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시청자님 그 2011년에 이제 가입하신 보험의 경우에는 뭐 지금은 이제 보험료가 저렴해서 보장을 유지하는데 크게 이제 어려움이 없겠지만 이게 10년 갱신이라는 단점 때문에 10년 이후에 갱신 시점이 되면은 갱신 보험료 부담을 좀 안고 가셔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정작 가장 필요한 이제 자녀가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는 시점에서는 보험료 부담 때문에 유지가 어려우실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저는 사망 보험을 만약에 준비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 종신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가장이 없는 상황에서도 든든하게 가정을 지켜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방송을 보면서 사망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급하게 그게 가입을 했는데 갱신형인 걸 미처 확인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네. 전문가님의 얘기대로 종신보험을 좀 챙겨봐야겠네요. 근데 방송을 보니까 질병 후유장애인가? 뭐 그런 특약이 가성비가 좋다고 추천을 해주시던데 저희 가족보험에서는 혹시 들어있지 않나요? 이게 3% 질병 후유장애 특약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현재 가입하신 이제 보험의 경우는 후유장애라든지 뭐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의 담보가 보장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 이제 보험에 좀 불필요한 보장을 줄이면서 부족한 보장을 좀 채우는 식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이제 질병 후유장애 관련해서는 좀 아무래도 유병자는 가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편분이 지금 뭐 약을 복용하신다든지 뭐 치료를 받으신 뭐 이력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직까지는 건강해요. 그럼 가입이 가능한가요? 네, 그렇다면 이제 가입이 가능하신데요. 일단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대 뭐 5천만 원까지도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일단 질병 후유장애가 왜 필요하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은 우리 암이나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3대 질병 외적으로 당뇨로 인한 뭐 합병증이라든지 또는 인공 뭐 관절 수술 또는 뭐 디스크 또 무엇보다 이제 치매와 관련해서 가장 이제 효율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 이제 질병 후유장애 특약이기 때문에 보장을 좀 더 넓게 가져가고 싶다, 다양한 다채로운 보장을 가져가고 싶다 하시면은 질병 후유장애 특약을 구성하시기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혹시 제 보험은 괜찮을까요? 제가 하나밖에 없어서 사실 조금 더 추가를 해야 하지 하나 어쩌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되고 걱정이 좀 되거든요. 네. 우선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보험은 이제 지금은 판매가 되지 않는 옛날 보험인데요. 보장 내역의 경우에는 상해 실손 1,000만 원, 질병 실손 1억, 그다음에 상해 질병 관련된 입원비가 하루에 3만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3대 질병의 암, 뇌, 심장이 각각 3천, 1,000만 원씩 구성이 되어 있고, 5대 장기 이식 수술, 뭐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 등등 좀 여러 가지 특약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번 좀 점검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주기약 보장은 100세 만기로 되어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암, 뇌, 심장 관련 진단비의 경우가 진단비도 작고 만기가 80세로 설정이 되어 있으세요. 그러니까 81세가 되면 이런 특약들이 다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하셔서 보장을 좀 더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00세 만기면 전부 다 100세 만기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요. 그래도 이건 뭐 해지하고 그럴 필요는 없겠죠. 전 해지하는 것보다는 추가해서 좀 점검해보고 싶거든요. 네네. 그러시다면 기존 보험은 계속 유지를 하시고요. 예, 추가적으로 100세 만기로 암, 뇌, 심장, 그리고 각종 수술비와 질병 후유장애 특약, 그리고 뇌혈관과 심혈관 진단비를 보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보험은 이미 10년 이상 납입을 하셨고요. 또 과거 상품이라든지 환급률도 99.8%까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기존 보험은 유지하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이 아들 보험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아드님 보험은 어떻게 가입하시게 된 건가요? 저희 아들은 제가 지인한테 부탁하고 이러면 또 막 억지로 하고 이것저것 해야 할까봐 문제를 만들기 싫어가지고 맘카페에서 보고 가입을 했어요. 근데 가입하고는
설계사 얼굴도 못 보고 해서 뭐 물어보고 싶어도 물어볼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또 아는 분한테 가입하면 이런 단점이 있고 아예 모르는 데서 가입하면 이런 단점이 또 있네요. 네. 네, 항상 다 장단점은 존재합니다. 네, 아드님 보험은 시청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 가입하신 상품은요. 지금 현재도 이제 엄마들 사이에서는 아직까지 인기가 많은 상품이에요. 잘 고르신 것 같으세요. 네. 네, 기본적으로 뭐 5대 고혈감이나 아니면 일반암 이런 거에서 3천만 원씩 진단비가 나오고요. 암 수술비, 뭐 뇌졸중 진단비도 3천만 원 돼 있고 급성심근경색증도 2천만 원, 허혈성 심장 질환에 1,000만 원. 그리고 18대 질병 수술비에 50만 원, 뭐 입원 일당도 3만 원씩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일부 화상이나 골절 진단과 같이 뭐 자그마한 특약들도 여러 가지가 가입이 되어 있고 실손보험도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보장도 현재까지는 아주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그 아드님의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뇌졸중보다는 조금 더 폭이 더 넓은 뇌혈관 질환이나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질병 후유장애 이런 거에 대한 특약을 조금 준비를 하시면은 보장의 폭을 조금 더 넓히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시청자님 어떠세요? 아무래도 아들은 저보다 오래 살아야 하니까 네. 보장폭이 넓은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어떻게 이거를 준비를 해야 하나요? 제가 보기에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한 1,000만 원 정도 더 가입을 하시고요. 질병 후유 장애가 지금 현재 최대 5천만 원까지 가입이 되기 때문에 5천만 원 가입을 하시고 수술비 특약도 뭐 30대 질병으로 확대를 해서 보장 금액을 뭐 300만 원 정도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뭐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혜택들을 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맘카페에서 다들 괜찮다고 댓글 보고 가입했는데 거기도 부족한 점이 있네요. 안 네. 그래도 막상 온라인에서 가입하고 나니 설계사가 없어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물어보지도 못하고 제가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고 한다는 게 좀 힘들긴 했거든요. 네.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진행하면 그렇게 하면 될까요? 네, 시청자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분의 이제 보험이 있어서 이 갱신형 특약은 이제 부분 삭제를 좀 하시고 2015년에 가입하신 이제 보장성 보험을 기준으로 좀 부족한 보장을 채워 나가신다라는 쪽으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좀 젊으실 때 경제 활동기에는 가입 금액을 한 2억 정도로 이제 준비를 해놓으시고 이제 소득이 적게 필요한 뭐 60세 이후의 경우에는 50%인 1억으로 설정을 하셔서 비갱신으로 보장을 좀 준비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종신보험이다 보니까 이제 보험료가 비쌀 수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연금 전환 기능도 이제 충분히 이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생겼기 때문에 노후에 또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편분과 좀 잘 상의를 해보시고 결정하시기를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부족한 보장은 이제 100세 만기로 좀 채우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님 경우에도 지금 보장은 그대로 두고 부족한 3대 진단비와 수술비, 휴장의 특약을 추가하셔서 보험을 뭐 새로 가입하시기 추천드리고 싶고요. 아드님의 경우에는 추가하시게 되면 기존 보험료에 또 새로운 보험이 들어가게 되면 보험료 부담이 많이 커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로 조금 더 완벽한 보장으로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니 정리가 잘 되네요. 그래서 방송을 본 보장을 다 추가해서 정확하게 상담 진행해보고 싶은데 끝나고 전화 주시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시청자님, 저희가 일단 방송 끝나고 전화를 다시 드려서요. 전문가분들과 상담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상담 전화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청기누설 보험, 이 3% 이상 질병 후유장애 특약 이야기부터 시청자 전화 연결까지 쭉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나에게 필요한 보험 궁금하신 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톡톡 보험 설계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분들의 의견 참고하셔서요. 여러분들의 보험도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고요. 또 가족들의 보험까지 한 번에 점검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지금 아래 나가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방송 끝난 후에도 24시간 상담 가능하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 상담까지 가능하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똑똑한 보험 주치, 톡톡 보험 설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보험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